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국이 그렇게 분노했는데 그 9배짜리가 인천에서 400km 앞 서해 위에 지금 떠 있다고 하면 믿겠어? 미세먼지 얘기인 줄 알고 들어왔다면 잠깐만. 진짜 무서운 건 공기가 아니라 그 옆 서해야. 후쿠시마 때 우리 다 같이 분노했잖아. 근데 정확히 그 9배가 우리 서해 건너편에서 지금도 풀리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코앞 400km에서 벌어지는 일을 끝까지 따라가 본다. 먼저 한 가지는 인정하고 가자. 베이징 하늘이 옛날보다 맑아진 건 사실이야. 서울만 봐도 PM2.5 연평균이 2008년에 26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024년엔 17.6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어. 대략 32% 줄어든 거야. 뉴스 보면 중국이 환경 규제 빡세게 한 덕분에 한국 공기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지. 그래, 그건 맞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공기가 좋아졌다는데 왜 우리 집 거실엔 공기청정기가 한 대 더 늘었을까? 왜 출근길 마스크는 아직도 가방에서 안 빠지지? 왜 차량용, 침실용, 주방용 청정기 필터는 매년 더 빨리 까매져?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한국 공기청정기 시장이 2025년에 43억 달러 규모인데 2030년엔 63억 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와 있어. 연 8% 가까이 매년 부풀고 있는 시장이야. 공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면 이 시장은 줄어야 정상이야. 근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심지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평균 45조 원 수준으로 추정돼. 국민 한 사람당 평균 97만 원씩 떠안고 있다는 얘기야. 직장인 4인 가족이면 한 집에서 매년 약 388만 원, 거의 400만 원 가까이가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청정기 본체 사고, 필터 갈고, 마스크 사고, 병원 가는 그 모든 비용이 결국 내 통장에서 나간다는 뜻이야. 뭔가 이상하잖아. 베이징은 맑아지고 한국 직장인 통장은 더 빠르게 마르는 이 비대칭. 한마디로 이거야. 베이징 하늘이 깨끗해진 건 낮의 풍경일 뿐이야. 유럽 우주국 위성 영상을 보면 동부 산업지대 상공의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이 새벽 시간대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잡혀. 낮엔 친환경, 밤엔 공짜 하늘. 베이징 시내 32% 감소는 감축이 아니라 타이밍 이동에 더 가깝고 그 청구서를 한국 직장인이 마스크와 청정기와 약값으로 매달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상한 부분은 따로 있어. 이 새벽 굴뚝이 박혀있는 위치가 그냥 동부가 아니야. 지도 펴놓고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산둥, 장수, 허베이 해안선을 따라 일렬로 깔려 있어. 그런데 이 양심 없는 시스템을 탑재한 공장들은 왜 하필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동쪽 해안선에 빽빽하게 몰려들었을까? 자, 그럼 답을 해줄게.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 출발점이 우리가 다 아는 그 잔치, 2008 베이징 올림픽이거든? 기억나지? 그때 베이징 안에. 그 파란 하늘은 올림픽 10개월 전부터 베이징 인근 공업지대 공장을 강제로 멈추고 차량은 이부제로 묶어서 만든 거야. 그 정도로 빡세게 단속해야 겨우 만들어지는 게 그 유명한 올림픽 블루였던 거야. 그렇게 한 번 쫓겨난 굴뚝들이 통째로 동쪽으로 옮겨갔어. 허베이, 산둥, 장수.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동부 연안 라인에 철강과 시멘트와 석탄화력 공장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봐줄 수도 있어. 근데 2014년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똑같이 했어. 사람들이 그걸 에이펙 블루라고 불렀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그대로 반복했고, 큰 행사가 잡히면 베이징 인근 공장은 멈추고 평소엔 동부 해안에서 풀가동. 이게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운영 모드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왜 한국한테 직격탄이냐? 한반도는 편서풍지대 한가운데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늘 바람이 분다는 뜻이고 그 바람의 정확한 풍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 바다 밑에선 황해난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 중국 동부 연안에서 뿜은 건 공기든 물이든 한반도 쪽으로 흘러오게 설계된 동선이야. 이건 외교로도 기술로도 못 받고 지구 자전이 만든 구조거든. 수도 시민의 폐 대신 바다 건너편 사람들의 폐가 필터 역할을 떠안게 만든 셈이야. 그게 누구냐고. 인천이고 서울이고 너야 나야. 여기서 잠깐 옆 나라 얘기 하나만 보자. 1952년 런던에서 닷새 동안 스모그가 끼어서 1만에서 1만 2천 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 영국이 그때 어떻게 했냐? 공장을 옆 나라로 밀어내지 않았어. 1956년에 청정대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가정석탄까지 손대고 산업을 정면으로 뜯어 고쳤어. 한마디로 이거야. 영국은 고치는 길을 골랐고 중국은 옮기는 길을 골랐어. 그리고 그 옮긴 자리가 하필 한반도 풍화 쪽 해안이었던 거지. 2008년 그 파란 하늘 사진의 진짜 청구서는 그래서 베이징이 아니라 우리한테 날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야기는 굴뚝 위에서 끝나지 않거든. 이번엔 하늘 대신 바다를 향해 또 다른 배출구를 조용히 열어젖히기 시작했어. 그 동부 해안에 옮겨 박힌 공장들이 하늘로만 뱉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바로 옆에 바다가 있었어.
산둥, 장수, 저장. 지도 위에서 보면 한반도 서쪽 바다, 그러니까 우리 서해랑 같은 물을 공유하는 자리야. 그 연안을 따라 철강, 시멘트, 석탄 화력발전소가 줄줄이 박혀 있고 그 옆자리에 또 다른 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원자력 발전소. 먼저 어업 얘기부터. 해양수산부가 2025년 2월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2024년에 84.1만 톤으로 1년 만에 11.6%가 빠졌어. 마트 가서 굴비 가격표 보면서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시던 어머니들 그 감각.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지. 정부 발표는 고수온, 기상 악화, 추러 깊이를 주원인으로 꼽지만 옆에 또 하나 변수가 있어. 중국 동부 연안 원전벨트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야. 여기서 단어 두 개만 풀고 갈게.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세는다니. 큰 숫자일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삼중수소는 물 분자랑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방사성 물질이라 한번 바다에 풀리면 거른다는 게 사실상 안 돼. 해류 타고 플랑크톤 타고 우리가 먹는 물고기 살 속에 그대로 쌓여. 자, 이제 카드를 꺼낼 차례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니케이 아시아랑 교도통신이 2024년 3월에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절강성에 있는 칭산원전 한 곳에서만 1년에 202조 베크렐이 나와. 후쿠시마가 1년에 풀어도 된다고 합의한 한도가 22조 베크렐이거든. 원전 딱 한 곳에서 후쿠시마 1년치 한도의 9.1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친산 한 곳만 그런 게 아니야. 2022년 기준 중국 19개 관측 지점 중에 13개 원전 15곳이 후쿠시마 한도를 넘겼어. 그 물이 풀리는 바다가 어디겠어? 우리 서해야. 비유하자면 한강 본류 하나가 그대로 서해로 엎질러지는 양이 1년 내내 매년 우리 식탁 바로 옆에서 풀려나오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진짜 이상한 부분이 시작돼. 후쿠시마 얘기 한번 다시 떠올려봐. 2023년에 일본이 처리수 방류 시작했을 때 한국이 어땠어? 마트에서 소금 사재기 줄 섰고 횟집은 매출 반토막 났고 뉴스는 매일 톱이었지. 그렇게 분노했던 그 후쿠시마가 2024 회계연도에 실제로 바다에 푼 양은 12.7조 베크렐이야. 국제원자력기구가 14차 방류까지 다 측정했는데 전부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어. 말 그대로 우리는 그걸 매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9배 더 큰 게 같은 서해로 풀리고 있는데 한국 뉴스에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일본 후쿠시마는 국제원자력기구 외부 실사, 실시간 모니터링, 해외 시료 채취 다 풀어줬어. 중국은 셋 다 없어. 같은 서해, 9배 큰 양, 정보는 거의 공백. 근데 한국은 일본 한 배엔 분노했는데 중국 9배엔 침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거든. 이미 오염된 서해 바다 위에는 수십 기 단위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한꺼번에 솟아오르고 있어. 그것도 가만히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떠다니면서. 이 단어 하나가 진짜 무서운 거야. 이미 중국 본토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가 약 60기, 거기다 지금 짓고 있는 게 30기 이상이야. 이 신규 건설 물량이 전 세계 새 원전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진짜 핵심이야. 그것도 대부분 어디에 들어서고 있냐면 한국 서해와 마주보는 동구연안이야. 바로 얼마 전 2026년 1월 16일에는 장수성 시화이 원전 1호기가 첫 콘크리트를 부었어. 신화망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야. 앞으로 이게 한 기 끝나면 또 한 기, 줄줄이 이어진다는 얘기지. 규모는 더 무서워.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설비를 110기가와트로 끌어올리고 2035년 150기가와트, 2060년이면 400기가와트까지 가겠다고 못 박았어.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약 600조 원이야. 이 돈으로 짓는 원전 대부분이 한반도 코앞 동쪽 바다를 마주보고 박힌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진짜 카드는 따로 있어. 바로 ACP-100S라는 부유식 해상원전이야. 바지선 위에 통째로 올린 125메가와트급 원자로. 배 위에 원전을 올려서 바다 위에 띄워두는 발상이야. 2019년 3월에 중국이 첫 설치 후보지로 발표한 곳이 바로 산둥성 옌타이 앞바다야. 옌타이에서 인천까지 직선거리 약 4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야. 지도에서 보면 서해 가운데 점 하나 찍는 정도지. 여기서 비교 한번 들어가자. 러시아도 똑같은 부유식 원전을 띄운 적이 있어.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는 배인데 2019년 12월부터 가동 중이야. 얘는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따르고 운영 기록도 외부에 공개해. 근데 중국 ACP-100S는 안전 매뉴얼도 운영 데이터도 사고 대응 시나리오도 비공개야. 괜히 그린피스가 이걸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고 부른 게 아니야. 인천 송도 해안에서 수평선 너머로 그 실루엣이 잡힐 만한 거리에 검증되지 않은 원자로가 떠있게 된다는 얘기야. 서해 어획, 수산물 식탁, 해수욕장, 인천과 서해안 집값까지 한 줄에 묶여서 흔들리는 거지. 그럼 한국은 지금 뭘 해야 하나?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래. 첫째, 외교야. 정부에 국제원자력기구 중국 원전 실사 요구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라고 압박하는 거. 후쿠시마 때 우리가 매일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확인했잖아.
같은 잣대를 중국 동부연안과 부유식 원전에도 들이대라는 게 핵심이야. 직장인 입장에선 우리 동네 국회의원실에 한 줄 민원 넣으면 돼. 중국 원전 국제원자력기구 실사 요구해달라. 이 한 줄이 모이면 의제가 돼. 둘째, 감시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망을 촘촘히 깔아야 해. 지금 우리가 일본 해역 데이터는 매일 확인하면서 정작 더 가까운 서해 데이터는 못 보고 있거든. 원안위와 해수부 서해 방사능 측정 결과 페이지 한번 즐겨찾기 해두면 돼. 북마크 한 번이 정보 비대칭을 깨는 시작이야. 셋째, 자립이야. 중국이 동부연안에 원전을 깔아서 만든 그 전기로 결국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를 싸게 찍어 팔고 있어. 우리가 그 제품을 그대로 들여왔으면 결과적으로 그 위험을 보조하는 셈이 돼.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살 때 원산지와 셀 출처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부 보조금 정책에 공급망 점검 한 줄 더 넣자고 요구하는 거. 외교, 감시, 자립. 이 세 축은 정치인이 아니라 직장인 한 명 한 명이 한 줄씩 보태야 굴러가. 이것만 기억해요. 중국의 오염은 사라진 게 아니야. 더 크고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고 그 도착점이 바로 인천 400km 앞 서해야.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할 단위는 이제 공기의 마이크로그램이 아니라 바다의 베크레렐이 될지도 몰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마트 갈 때 수산물 원산지와 서해 어종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 동네 국회의원에게 국제원자력기구 중국 원전 실사 요구해달라는 한 줄 민원 넣는 것. 이 두 줄이 모이면 한국이 더 이상 9배 앞에서 조용한 나라는 아니게 돼.